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입니다. 첫째, 군대에서 차출된 150명 민간 유류 탱크로리 운전 훈련 중입니다. 둘째, 서울시장 박원순이 북한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미국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셋째, 백신 접종한 부부가 코비드19에 걸려 같은 시각에 사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리스 수상은 육군 유류수송 차량 운전병 150명이 민간 유류탱크 로리 운전 요령을 훈련받고 있으니 주말부터는 부족 차량의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현재도 연료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니 사업자들과 소비자들도 며칠만 더 참아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상은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연료가 필요한 필수 요원들의 차량을 우선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동당 스타머 당수는 정부가 국가가 위기에서 위기로 추락하도록 내버려 뒀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주유소 문제가 시작된 이후 최근 며칠간 연료를 구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동정을 표하며 자신도 당황스럽고 화가 난다고 말하고, 현재 우리가 업계로부터 듣고 있는 것은 공급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연료는 정유소에 풍부하지만 유조선 운전사 부족으로 지난주 소수의 주유소로 배송되는 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 말하고, 이런 현상으로 일부 주유소에서 펌프가 고갈되었다는 소문과 함께 수요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모든 주유소의 16%가 현재 연료를 완전히 공급받고 있다는 보고를 확인했다면서 전체 주유소의 40%는 수요가 급증하기 전과 다름이 없이 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8,000개 스테이션 중 거의 5,500개를 대표하는 PRA, Petrol Retailers Association은 주유소의 약 37%가 연료가 고갈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315개의 주유소가 있는 세인스버리는 여전히 연료에 대한 높은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모든 주유소에서 계속 연료를 정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BC2의 가상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모든 차량이 현재 높은 수요 수준에 맞추어 연료를 가득 채우려면 약 8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시작된 지 5일째인 오늘 일부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토요일까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PRA의 브라이언 매더슨 회장도 잠재적으로 이번 주말이 되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로서 북한 방문을 금지하던 미국 국무부의 경고에도 불구 비밀리에 북한에 갔던 그리피스 씨가 법정에 제출한 서류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더리움 연구소를 북한에 세우는 것에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의 영상으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26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 나타난 2018년 버질 그리피스 씨와 그의 회사 측 이더리움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정부 등 한국과 관련된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피스 씨는 2018년 8월 17일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서울시장을 언급한 뒤 그는 이전에 북한의 이더리움 화폐망 노드를 도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다른 메시지에서 한국이 스스로 북한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들의 일이라며 만약 그들이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심지어 긍정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리피스 씨는 24일 한국은 그런 제재를 위반하는 게 허용되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더리움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은 또 이메일을 통해 서울시 측과 협의를 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대화 과정에서 서울의 이더리움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과 북한의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언급됐다면서 100% 확정된 제안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 등은 2018년 한국과 북한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정부 등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이듬해인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해 같은 해 11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이후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국무부로부터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방북 승인을 받지 못하자 무단으로 평양을 방문해 암호화폐가 북한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과 연방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산주의자 대통령, 북한 간첩 서울시장, 북한 괴뢰정부는 주적이 아니라는 국방장관, 북한 퍼주기에 발벗고 나서는 국정원장,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 국회의원들, 주사파 공무원들, 주사파 전교자 교사들, 주사파 노동조합, 대한민국의 앞날이 더욱 짙은 안개 속에 잠기게 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 1순위 여당 후보가 주사파의 왕초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기저질환이 있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부가 1분 간격으로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즈에 거주하는 칼 던햄과 아내 린다가 몇 달 전부터 2번의 백신을 완전히 맞았고 일상에서도 바이러스에 대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비드19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해 일요일 사망했습니다. 부부는 가족 캠핑을 떠나기 며칠 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그들의 딸 사라 던햄이 말했습니다. 가족 캠핑을 가기 전에 아빠가 몸이 좋지 않은데 사이너스 같다고 말하면서 엄마 린다도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캠핑 3일째 날 아빠는 자고 있는 나를 깨우더니 몸이 안 좋아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부부는 입원하여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습니다. 일요일에 의사들은 사라와 가족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며 월요일에는 부부가 생명유지 장치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소호흡기 없이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직후 아빠는 오전 11시 7분에 사망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린다가 합류했습니다. 부부는 병원 침대에서 서로 옆에 손을 잡고 사망했습니다. 딸 사라는 두 사람의 사랑을 나도 그렇게 늙고 싶다. 그 나이에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고 폭스뉴스에 말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